그다음에 패트릭 다이 같은 경우에는 퀀텀의 창립자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동양에서 강세고요. 이분은 서양에서 강세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분은 동양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를 좀 따져보자면 패트릭 다이 같은 경우에는 드레이퍼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와 중국 과학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 같은 그런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반면에 다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인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업계에 있기 전에부터 벌써 이제 인트패스 컨설팅이라는 곳에서 CEO를 했었고, 그다음에 온체인이라고 하는 회사의 공동창립자입니다. 온체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네오도 만들었지만은 그 온톨로지라는 그 코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온체인의 공동창립자이고 2016년에 이제 하이퍼레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차이나라든지 이제 알리바바와 파트너십을 맺어가면서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패트릭 다이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서 2016년 넘어갈 때 2년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래서 패트릭 다이라고 처음에는 이름을 가졌다가 이제 스티븐 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패트릭 다이로 바꾸게 됐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패트릭 다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실시를 해서 블록체인을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스마트 컨트랙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더리움이 생기기도 전에 5년 전부터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그 비트할로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진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스마트 컨트랙을 굉장히 일찍부터 구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패트릭 다이가 스티븐 다이였던 시절에 그 친구와 같이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나가다가 이제 그게 비트베이로 넘어가면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스캠에 대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전 세력들의 연류가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 스캔들이 있고 나서 한 2년 정도 공백을 가진 다음에 그때 벌어들인 ICO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제 펀텀을 창립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패트릭 다이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지금 35위, 17위로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기술력은 패트릭 다이도 다오페이의 어떤 네오도 그렇게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둘 다 굉장히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마케팅에 있어서 패트릭 다이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으면은 바로 SNS에 올려버려요. 그래서 패트릭 다이가 SNS에 올리는 이거 호재입니다 라고 올리는 그게 오히려 악재가 돼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톰텀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그런 SNS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비타릭 부테린도 SNS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기술적인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패트릭 다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될 것이다, 아직 그 꿈꾸는 내용들을 좀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욕을 많이 먹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다오페이는 굉장히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리플의 회장 아시죠? 리플의 회장과 같은 그런 사업가적 기질이 있어서 정부와도 어떤 굉장히 융합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앞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암호화폐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기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오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잔틴 장군의 그 예를 알고 계시죠? 이게 비잔틴 장애 허용이라는 어떤 개념인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POW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POW가 이제 POS가 되고 그 다음에 POS에서 DPoS로 넘어가죠. 앞에 D가 붙으면서 이제 위임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D가 붙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위임이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비잔틴 장군 허용, 그 비잔틴 장군의 어떤 그런 이슈들은 사실 POW가 있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BFT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튼이라든지 리브라라든지 이런 어떤 프라이빗한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의 주로 쓰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스와 이제 네오의 어떤 그 관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합의 노드를 선정을 하고 이런 노드들이 검증을 하게끔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인데 보통 이제 POW 같은 경우는 51%의 공격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이 존재를 하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더 퍼블릭보다는 약간 프라이빗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65%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 속도가 빠르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몇몇의 노드를 미리 선정을 해서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존재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퀀텀 같은 경우에는 UTXO와 그 다음에 ALL, 그 다음에 X86, X86VM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를 아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실 때 UTXO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의 개념이랑 그 다음에 이더리움 EVM 머신이라고 해서 여기 EVM이라고 하는 개념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패트릭 다이 같은 경우에는 X86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386, 486, 586 아시죠? 네.
그 x86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 인텔에서 쓰고 있는 명령어 집합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데 x86 플러스 VM이거든요. 이 VM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어떤 가상 그 머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분 컴퓨터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그 슈퍼컴퓨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그 컴퓨터들을 다 모아서 굉장히 그 컴퓨팅 파워가 좋은 어떤 슈퍼컴퓨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VM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상 머신이 되면은 EVM이 되는 거고요. x86이라고 해서 이 친구가 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상 머신이 된다면 x86 V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ALL 같은 경우에는 이 UTXO 비트코인의 어떤 그 기술과 그 다음에 EVM의 기술을 결합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EVM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UTXO와 이런 플랫폼들이 중간에 이제 어떤 계층이 돼서 이 퀀텀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 보면은 UTXO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차피 비트코인 투자하시고 계시니까 이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UTXO를 간단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UTXO는 미사용 트랜잭션 출력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용을 하지 않은 트랜잭션의 어떤 출력값이라고 보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개념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D라고 하는 사람한테 3비트코인을 줬어요. B라고 하는 사람은 4비트코인, C라고 하는 사람은 10비트코인을 줬습니다. D라고 하는 사람은 총 3비트코인, 4비트코인, 10비트코인 해서 총 17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D라고 하는 사람이 E라고 하는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9개를 준다고 한다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여기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거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만원짜리가 2개, 5,000원짜리가 하나, 1,000원짜리가 4개 있다고 한다면은 9,000원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9,000원이 안 되나요? 9,000원이 되군요. 네네. 만약에 만원짜리를 한 장 주고 1,000원을 받는 게 편하죠. 물론 9,000원을 주는 것도 편하지만은 그런데 이 UTXO 개념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UTXO 같은 경우에는 10비트코인을 줘요. 그래서 이한테 10비트코인을 주고 1비트코인을 되돌려 받습니다. 그래서 UTXO 중에서 10비트C는 1비트로 확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요 문제 맞추시면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3비트코인, 4비트코인, 10비트코인을 받은 D가 이에게 9BTC를 준다면 UTXO는 어떻게 작동할까? 이게 문제예요. 네, 답이 사실은 위에 나와 있죠. 네,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9BTC 이상이 10비트를 전송하고 1비트를 돌려받는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서 돌아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아, UTXO가 이런 거구나 라고 간단하게 알고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거를 네오를 다 설명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영상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R&D company called OnChain. Launched in 2014 as Antshares, it was rebranded as Neo in 2017. Neo focuses on innovating in the areas of digital asset transfer, smart contracts, and digital identity verification. The Neo platform consists of two currencies, Neo and Gas, both of which are capped at 100 million units. Neo is the pre-mined currency which represents a share of the network. It cannot be divided below one coin like most other currencies. Gas is the fuel that drives smart contracts on the Neo network. Deploying and running smart contracts consumes gas proportional to the computing power used. New gas is generated with each block. The amount generated is reduced by one token every 2 million blocks. Once the 100 million cap is reached, no new gas will be created. Unlike Neo, gas may be subdivided into much smaller units. Collected gas is distributed to holders of Neo coin based on their share of the network on a fixed schedule. Gas from transaction fees is distributed to bookkeepers, also known as consensus nodes, in exchange for validating transactions on the network. Every Neo coin holder has a vote. Coin holders elect consensus nodes who validate transactions, create blocks, and make decisions for the blockchain, such as creating transaction fees. If a consensus node is not acting in the interest of the network, coin holders can vote out that node. Much like Ethereum, Neo supports smart contracts. Smart contracts allow code to run on the network, which imposes logic and rules on the transfer of funds. 지금 이 부분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부동산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 때도 스마트 컨트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컨트랙의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어떤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공부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로서 한번 네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같은 경우에는 15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180달러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이게 2017년입니다. 그래서 최고점 18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최저점 2.7달러까지 딱 1년 만에 거의 약 1년 만에 96.98%가 하락을 했습니다. 96.98%면은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약 3만 원 정도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물론 이게 가격이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때 가격이 올란 것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더 사태라고 보시는데 테더 때문에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아마 다시 또 성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오페이가 이때부터 언론사에 각종 인터뷰라든지 어떤 프로그래밍 데이 이런 부분들을 개최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온톨로지 에어드랍 이때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 21일 동안 50%, 17일 동안 60%, 100일 동안 80%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게 어느 정도 기다리면은 최저점을 찍겠구나라는 것들이 보통 한 달 내지 아니면 조금 3달 정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떨어졌다고 바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고 한 20일 정도, 최소 20일 정도는 보고 사야 된다라는 개념이 네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코인들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최근 차트입니다. 그래서 네오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이제 테스트넷 3.0 버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말했던 DBPF 2.0을 도입하면서 이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그 생태계를 좀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엑셀러레이팅으로 에코펀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오X 그다음에 구성 이 디지털 아이디 지금 네오에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특히 이 인증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좀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온톨로지도 상당히 지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계속 중국 내에서의 어떤 사업 확장을 굉장히 크게 이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인넷을 통해서 여기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이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업데이트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퀀텀입니다. Quantum is a public blockchain platform that leverages the simplicity and security of Bitcoin UTXO protocol while adding the convenience and flexibility of smart contracts. Quantum uses an account abstraction layer to decouple applications from the underlying protocol. This maintains the performance of the blockchain and lends the ability to add more smart contract capabilities in the future. Quantum addresses the inefficiencies of prior generations of proof-of-work blockchains through the adoption of a proof-of-stake consensus model. Quantum's decentralized governance protocol allows the community to modify block size and base gas fee without ecosystem disruption. With more than 5,000 active nodes online and a network that has been running 24/7 for over a year, Quantum continues to leverage the efforts of an open source global talent pool while collaborating with renowned researchers in leading universities. Cognizant of the ceaseless nature of innovation, Quantum seeks to be a pioneer and leader. Developers are currently testing Lightning networks for faster transactions. And introducing Quantum x86 Virtual Machine and UNITA, two significant innovations in 2019. Quantum x86 Virtual Machine is being developed to better facilitate mainstream adoption of smart contracts. It will support C, C++, Rust, Python, and other widely used programming languages complete with standard library, native toolchains, and parallel contract execution, which greatly improves gas efficiency. UNITA, also known as Quantum Enterprise Edition, allows companies to rapidly deploy blockchain technology so they can immediately reap the benefits and open the door to a whole new realm of possibilities. Connecting a real-world application to blockchain technology, quantum-based applications is defining the blockchain economy. 여기서 이제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퀀텀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프라이빗 블록체인 클레이튼이나 리브라 같은 경우에 사업이 지속되면서 이게 사업화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특히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 규모를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한 7배 정도인 한 3,000조 정도가 시장으로 형성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레이튼 지금 되게 작다 뭐 이런 그런 회사들 이렇게 지금 엔터프라이즈 쪽이 이제 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갑자기 확 전개가 되면은 무역부터 해서 보험, 금융 각종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을 하면 이게 그 플랫폼의 선점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선점하기 시작하면은 그 구글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문회에서 잘려서 그래서 너희 만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리브라는 지금 못 만들게 됐고 지금 다른 생태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그 회사들이 점점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블록체인의 어떤 생태계를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속도로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좀 빨리 선점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지금 그 방금 보여드렸던 퀀텀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트릭 다이 같은 경우에는 꿈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실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들어가 봐야 합니다. 하지만은 패트릭 다이가 그래도 미래를 굉장히 잘 보고 있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방금 엔터프라이즈 관련된 유니타 얘기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UTX가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들어갔고 그리고 그 레이어 말씀드렸던 거 사실 이 부분이 블록체인에서 사업화되기 좋은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퀀텀을 믿고 이제 따라가시는 분들은 퀀텀 저것만 다 해도 세계 1위의 어떤 그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네오 같은 경우에 그런 발표를 하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오 같은 경우에 약간 실리 쪽으로 가고 있고 퀀텀은 약간 이상적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퀀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 시세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렇게 약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요. 네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기울기가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데 퀀텀 같은 경우에는 수직 상승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69달러에서 1.59달러까지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꿈을 꿨다가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가격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약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23,000원 정도 된 지금 시세 최저까지 23,000원 정도 된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30일 정도죠. 20일, 30일, 40일, 17일 동안 이만큼의 시세가 빠져나가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퀀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런던 소재 스타트업 그 제우스라는 거 해야 되나요? 네, 이 회사와 지금 퀀텀이 사용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지금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를 받는 상점의 POS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때 시세가 엄청 뛰었습니다. 이때 시세가 갑자기 확 떴는데 그때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퀀텀을 애플페이와 삼성페이가 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언론에 딱 터뜨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이 퀀텀이 이 회사와 제휴를 하는 바람에 이 POS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상용화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상용화가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퀀텀 프리파일에서 민블민블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퀀텀이 저희 그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실제로 이 민블민블이라고 하는 기술은 라이트코인에서도 지금 이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린이라든지 빔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에서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위한 어떤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 중에 하나로서 작용을 합니다. 여기 아토믹 수업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퀀텀에서는 각종 좋은 그런 것들은 다 한 번씩 얘기를 꺼낸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투자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블록체인은 부동산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뉴욕입니다. Welcome to New York City, the crown jewel of the real estate market. Everybody wants a piece. And now, thanks to blockchain technology, that may very well be possible. This $36.5 million development is being sliced into digital shares, or tokenized as it's called. So that investors around the world can own as much or as little as they can afford. We have the typical bank financing on this project with a conventional bank, and this loan matures in January. We decided to take a right turn and tokenize the debt here on the property. The construction is 95% complete. We're starting to get inspections in the next week or so. We have a bank deadline on us where we have to sell a certain amount of units or repay the entire loan by a certain date. If construction's been delayed, if the market turns, if competition pops up, and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hit that deadline, what do? So by tokenizing the debt, it gives everyone breathing room to sell at a normal pace with the market instead of against it. The people behind this offering reside across the East River, in that other borough. Here, the blockchain startup Fluidity has teamed up with broker-dealer firm Propeller to generate tokens by crafting smart contracts. And in so doing, they could be changing the way we all do business in the future. When we started to look at the real estate industry, it's probably one of the most inefficient industries that exists currently. A lot of middlemen, a lot of lawyers, a lot of bankers, and just being able to create something that has real impact on an industry like that, I think you're looking at significant disruption. But for a project determined to eliminate middlemen, there's a lot of people involved. Motivator, Coder? I'm a lawyer, facilitator, strategy, Project manager. developer. I'm just the broker. I'm a fan.
An important part of is absent in this equation 네, is 굉장히 your bank.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은행이 빠졌다는 거. The process goes something like this. These guys create tokens on the blockchain. The tokens represent the condo unit's debt and can be traded as private securities. If token holders sell their shares, the purchaser can either preserve the tokens on the blockchain or cash them out, thereby dissolving these tokens altogether. This theoretically would produce more liquidity to a notoriously illiquid market. It's a hard asset-backed secured loan. We're taking private securities and we're putting digital wrapper around them, which makes it easier to track and easier to transfer. There's only 4 assets you can own in the world: stock, a bond, currency, or commodity. You make every single one of them be digitized, tokenize the world. And that's already happening.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했죠. 토큰화된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사실 지금 대부분의 아날로그의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거의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지고 조작하고 가치를 부여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토큰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계속 나오죠. 네. 이렇게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블록체인이 토큰화되는 그런 이슈들이 해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6,600만 달러 빌딩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토큰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리포트나 이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눈앞에 닥치는 순간까지 아마 못 들어봤는데 라고 하다가 갑자기 확 불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롭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프롭테크라고 하는 단어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프롭테크 처음 들어보신 분. 자, 간단합니다. 이 프로퍼티가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테크가 기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어떤 테크놀로지가 융합이 되면은 프로테크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구매, 판매, 임대 뭐 여러 가지 단계에서 ICT 기술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세대에서는 프로테크 1.0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프로테크 1.0 세대에는 아주 간단한 것들, 맵에다가 이 구글맵 아시죠? 구글맵에서 부동산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프로테크 2.0부터는 이제 공유경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뉴욕이나 이제 에어비앤비 여러분 다들 아시죠? 공유경제가 프로테크 안에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어마어마한 그 투자를 받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2.0에서 이렇게 되고, 3.0은 제가 비워놨어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가지시라고 비워놨는데, 프로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로 해서 이제 사물 인터넷과 부동산 빅데이터들이 융합을 하고 거기에다가 AR, VR까지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좀 보자면은 프로테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있죠. 이런 회사들이 해외에서도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부터 해서 임대 관리, 가치평가 분석, 대출, 뭐 펀딩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프로테크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양극화되기 쉬운 이유가 여러분 건물주는 계속 돈을 벌어나가고 세입자는 계속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디지털화가 되면 극화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 부동산은 굉장히 상승하고 지방 부동산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집약화되고 효율화되면 될수록 옛날에는 이만큼의 땅덩이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만큼의 땅덩이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무엇이 가능하냐면 예전에는 넓은 땅덩이에서 물류창고가 1층이나 2층 정도로 존재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대도시로 들어와서 좁은 땅덩이에서 15층, 20층짜리 물류창고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땅덩이에서도 이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데 그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선점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 빨리 선점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투자 자금 조달,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 관리, 중개, 임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나눠져 있다는 거. 프로테크 투자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에어비앤비도 계속 성장을 같이 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무실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위워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많이 보셨죠? 네이버 부동산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네이버 부동산에서 집을 찾으려면 이렇게 돼 있구나. 하지만은 최근에는 호객 노노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왜냐면 이 그래프가 실거래가거든요. 실거래가의 변화율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얼마였는지 알 수가 없지만 최근에는 얼마로 상승을 했고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건 여기까지인데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진로우라고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직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리고 프로테크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프로테크 협회를 만들어서 프로테크의 어떤 성장성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근데 여기 있는 회사들 중에 VR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반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그 약 한 220만여 단지의 그 아파트를 전부 다 이렇게 3D로 촬영을 해가지고 데이터화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데이터화 된다는 얘기는 각종 이제 뭐 인테리어 회사라든지 아니면 가구 회사라든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가 몇 동 몇 호만 알려주시면은 바로 가구를 짜 맞춰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회사가 인테리어 회사 뭐 한샘이라든지 이런 회사도 있죠. 그런 회사들은 이 실제로 어반베이스와 계속 협력을 맺어 나가면서 이 데이터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VR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가상현실 속에서 부동산 매물을 볼 수 있는 트랜스포티드에 나와 있는데요. 미국에서 중상층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그리고 거기에서도 가장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 비버리 힐즈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집값이 정말 상상초월하게 비싸기로 유명하거든요. 과연 집 구조는 어떻게 생기고 가격은 또 얼마인지 가상현실로 한번 샅샅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동산 매물들이 바로 앞에 보여지는데요. 추천 매물이 하나 있고요. 여기 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LA나 뭐 뉴욕도 있고요. 다른 지역 매물들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시애틀도 있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천해준 매물을 바로 볼 건데요. 들어가 보죠. 여기가 집 입구네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면 그래서 언덕이구나. 비버리 힐즈. 이렇게 생겼어요. 동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들어가기 전에 이 집의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1층, 2층, 그리고 지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전망이 좋은 집이네. 그래서 비싼가? 자, 여기는 주방. 주방이 무슨 웬만한 집 같아. 엄청 크네. 그리고 이 기구들 설명이 나와 있고. 다른 데 한번 가보자. 여기가 거실. 와, 씨, 크긴 크다 진짜. 자, 여기가 밥 먹는 장소, 만찬의 장소. 그냥 가볍게 수다 떨고 이야기 나누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베드룸이네요. 침실, 게스트룸. 손님 맞이용 침대가 따로 있는 거네. 야, 크긴 크다 진짜. 네, 잘 저는 보죠. 가상현실 속에서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이제 VR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미국에 가서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가서 거기에서 보고 계약금까지 걸어놓을 수 있다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이 다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더라도 그 어떤 그 계좌이체나 이런 걸로 건다기보다는 가상화폐로 걸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어떤 화폐들이 실제로 뭐 향후 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상용화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집을 내가 다 사지 않더라도 토큰화돼서 대략 한 1%만 사고 싶다라고 해도 그것도 이제 가능한 세상이 오는 거죠. 이게 조만간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게 될 것 같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프로테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중개, 임대, 부동산 관리, 프로젝트 개발, 투자 자금 조달 이런 영역들이 과거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시공뿐만 아니라 홈테크라고 좀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 프리테크, 홈테크, 공유경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유경제를 여기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해지기 시작을 해요. 홈테크를 여기에서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 프로젝트 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뭔가 개발해야 되는데 예전에 PF를 일으켰는데 최근에는 STO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개발을 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은행이 굉장히 뻗대고 그러면은 이제 은행을 통하지 않고 토큰화를 시킨 상황에서 코인 유저들을 통해서 자금을 불러들일 수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뚝이 무너지고 어디로 뚝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 자금의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프로테크 기업 사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꽤 된 회사들이고요. 렉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진로우 말씀드렸는데 진로우의 어떤 그 데이터들이 옛날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소송까지 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이 2억이 아닌데 자꾸 우리 집이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데 자꾸 옛날 데이터, 예를 들어서 막 5년 전 데이터, 7년 전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집은 2억짜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뿔난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걸기 시작을 했는데 데이터들이 예전 데이터들이 계속 남아있는 게 바로 중앙 집중형의 문제입니다. 분산화되어 있는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은 중앙화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죽어있다. 그래서 이게 싱싱하게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되지 못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요새는 이런 분산화된 개념으로 좀 더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츠와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체 투자가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운영 시장이 약 2,000조가 돌파를 해버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2010조까지 돌파를 했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자산 운용 시장에서는 인재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핸들할 수 있는 사람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부동산 대학원을 가실 수 있는 분은 무조건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 운용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굉장히 커가지만 이게 언제까지 커질 것이냐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커갔다가 이게 꼭지점이고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조금 더 커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리츠와 부동산 펀드가 바로 STO의 개념이랑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츠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자산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고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도 그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합을 이뤄서 하는 형식이고요. 둘 다 이제 자금을 모으는 데는 그 사람들, 개인들을 통해서 자금을 모은다는 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어떤 개인들의 자금들을 모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 좀 말씀드리자면 리츠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와 부동산 투자자, 투자자산 이렇게 해서 서로 지분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가요.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수익을 제대로 못 올리면 실질적으로 지분 투자했던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못 받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게 P2P 많이 하셨죠? 그래서 뭐 테라펀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P2P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도 건물주가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신탁회사가 블록체인 프로테크 회사가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해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만들고 투자자가 이 대금을 이렇게 넘겨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글로벌한 어떤 유동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뭐 태평양 같은 그런 굉장히 큰 풀이 있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풀이 존재하지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이란을 제재시킬 때 스위프트망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그 제재 때문에 그 무역이나 수출이나 그게 완전히 막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를 누가 막았을까요? 당연히 미국 정부와 유럽 정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정부들의 입김이 들어가야 되는데 스위프트는 입김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리브라는 새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매질을 하고 있는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스위프트의 역할을 리브라가 대신 한다고 한다면 리브라에서 그 부분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미국 정부에서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건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거의 규제가 대부분이에요. 규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이런 식으로 토큰화가 되어버리면은 오히려 그런 각 국가에서 규제를 하기